언제나 24시간 여러분들의 복지를 상담해드리는 복지담당사 양쌤입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기초연금을 수급할 노인의 수가 급증할 전망인데요. 현재 기초연금은 노인의 70%가 받고 있으며 재정적인 부담도 결코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KDI 한국개발연구원은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자를 전체의 고령층 하위 70%에서 전체 인구 기준 소득 하위 37%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고령층의 경제 상황 개선과 기초연금 재정 부담 증가를 고려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수급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복지24 상담센터 지금 상담 시작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자를 현재의 고령층 하위 70%에서 전체 인구 기준 소득 하위 37%로 축소하자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수급 대상자의 변화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층의 경제 수준이 향상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 중 빈곤하지 않은 노인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KDI의 제안에 따르면 선정 기준을 전체 인구의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전환하여 실제로 빈곤한 고령층에게 기초연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적용하면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이 현재 70%에서 57%로 감소하며 재정 지출도 19%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영향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축소되더라도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별개의 제도로 운영되며 국민연금 수급 여부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 대상 축소로 인해 일부 노인의 전체 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고령층의 70%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고령층 내에서 상대적인 경제 수준을 바탕으로 기초연금 수급 선정 방식이 산정되는 방식인데요. 그러나 최근 베이비붐 세대 등 고령층 진입하는 세대의 경제 수준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 중 전체 인구 대비 빈곤하지 않은 고령층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선정 방식을 전체 국민의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전환해서 전체 인구 대비 빈곤한 고령층에게 기초연금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서 2008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소득과 자산을 고려한 소득 인정액이 낮은 하위 70% 고령층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65세라는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비율을 정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출생 세대로 올수록 노인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기초연금 방식에서 연금 수급자 중 취약계층이 아닌 노인의 비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의 산정 기준이 고령층 내에서 상대적인 경제 수준으로 정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령층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더라도 여전히 고령층의 70%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대비 2015년 기준 중위소득 절반 수준이었던 선정 기준액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93%로 기준 중위소득에서 거의 접근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고령층의 경제적 상황이 전체 인구 대비 빠르게 개선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서 과거에 비해 경제 상황이 양호한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기초연금 같은 경우 노인의 70%가 연금을 수급하기 때문에 앞으로 고령화에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자와 재정지출 규모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수는 2015년 200만 명에서 2024년 650만 명으로, 그리고 지출 규모도 2024년 7조 원에서 2023년 23조 원으로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노인 규모는 2024년 약 1000만 명에서 2050년 1900만 명으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하에서는 이에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자 수와 재정 지출 또한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령층 빈곤 상한에 맞춰서 기초연금 산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노인 빈곤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고령층 내 최근 출생 세대일수록 빈곤 수준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노인 빈곤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고령층 내에서도 출생 세대에 따라서 빈곤율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의 경우 빈곤율 40%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데 반해 1950년 이후 출생 세대의 경우는 빈곤율이 30%로 굉장히 세대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전체 빈곤율이 높은 것은 1930년대생, 40년대생의 빈곤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고령층에 1960년대생, 1970년대생이 진입하게 되면 이들 같은 경우는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에 비해 경제적으로 덜 빈곤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노인 빈곤율은 낮아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대 차이는 소득뿐만이 아니라 자산까지 함께 고려해서 세대 간 차이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930년대 중반의 경우 저소득, 저자산 비율이 30%에 가까운 반면 최근 출생 세대일수록 저소득, 저자산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 내 출생 세대인 1950년대생의 경우 저소득, 저자산 비율이 10% 미만입니다. 최근 출생 세대일수록 빈곤 정도가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 간 경제 수준이 다른 원인 중 하나는 국민연금을 들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1998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출생 세대에 따라서 수급률과 가입기간, 수급액이 모두 차이가 납니다. 최근 출생 세대로 갈수록 국민연금 수급률이 높고 수급액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층에 진입할 1960년대생, 1970년대생에게는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보장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노인 빈곤율이 30% 수준, 2070년에는 20% 초반 수준으로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27조 원인 기초연금 지출액은 현행을 유지했을 때 2070년에는 약 1.6배 높아지는 43조 원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산정 방식을 기준 중위소득 100%로 전환될 경우에는 35조 원으로 현행 대비 약 19% 정도 절감되며 기존 중위소득 50%로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안의 경우 23조 원으로 현행 대비 약 50%로 전환됩니다. 2070년 현행을 유지했을 경우 누적 재정 지출액은 약 1,905조이며 선정 기준을 100%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는 현행 대비 195조 원이 절감되는 1,710조 원,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50%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안의 경우에는 현행 대비 약 440조 원이 절감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절감되는 재정 지출을 활용해서 우리가 만약 기준 연금액을 높인다면 최대 얼마까지 높일 수 있을까요? 현재 기준 연금액은 2025년 기준 34.3만 원으로 여기에 만약 2%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게 되면 2026년의 기준 연금액은 약 35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00%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는 현행의 추가적인 재정 지출 없이 2026년에는 기준 연금액을 약 38.7만 원으로 인상할 수가 있으며 선정 방식을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축소하는 안의 경우에는 추가 재정 지출 없이 약 44.7만 원, 즉 현행 대비 약 10만 원 정도 인상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연금개혁 추진 계획에 따르면 기준 연금액을 2026년부터 저소득층 노인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준 연금액 4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 안과 유사하게 만약 2027년에 전체 수급자가 기준 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물가 상승률에 연동할 경우 2070년까지 현행 대비 약 현재 가치로 288조 원의 추가적인 누적 재정 지출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다음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방식과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의 선정 방식인 소득 인정액 하위 70% 선은 현재 중위소득 100%에 접근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00%로 설정하는 경우 현재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기존의 수급자들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소득과 자산이 현행 기준보다 더 낮아지는 미래 신규 수급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수급자들의 반발 가능성이 낮고 사회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재정 지속 개선 효과라든지 빈곤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선정 기준 방식을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축소해가는 방식은 상대적 빈곤선인 중위소득 50%에 유사한 기준 중위소득 50%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전체 인구 대비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빠르게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정책 수용성이 낮아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생산 가능 인구가 100명당 고령인구 비율이 2025년 27.4명에서 2070년 103.3명으로 약 3.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런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또한 이런 신규 노인의 노인 빈곤율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자의 선정 방식을 기준 중위소득 100%로 설정하되 점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수준으로 조정하여 연금 수급 대상을 전체 노인 대비 상대적 빈곤 노인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만약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급여액을 차등하게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된다면 더 효율적으로 빈곤 개선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급여 없이도 근로소득이나 혹은 사적연금, 개인연금을 국민연금을 통해서 충분한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계층을 늘려나가야 됩니다. 정부는 노인 친화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다층 연금 체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줄어들고 급여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공공부조적인 성격이 강화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존재하는 일반적 공공부조 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역할 기능의 중복성 문제가 심화되고 또한 그 제도의 복잡성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너무 빠르게 상승할 경우에는 기초연금 평균 급여액과의 격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초연금 가입 유인을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KDI의 제안은 이러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층에게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향후 이러한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기초연금의 재정 지속 가능성이 향상되고 노인 빈곤 완화에 더욱더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화에 대비하여 노인층은 자신의 소득 및 자산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 보장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보실 수 있는 방법,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정부 혜택들 복지24 상담센터에서 항상 챙겨드릴 테니까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셔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알찬 정보와 함께 복지 상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24시간 여러분들의 복지를 상담해드리는 복지상담사 양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